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제 도서는 넛지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인데요. 자, 오늘 발표를 맡은 두 학생은 이 마이크 앞에서도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하게 준비한 내용을 잘 소개해 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그레이 파인애플입니다.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 1학년 조연우이고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 1학년 김민채입니다. 근데 민채씨, 저희가 왜 그레이 파인애플인가요? 사실 저희가 팀명을 정할 때 제가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연호씨가 파인애플을 먹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레이 파인애플이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책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번 이걸 보시는 분들께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번에 이야기할 책은 넛지입니다. 넛지는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쓴 책인데요. 행동심리학, 경제학 분야에서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연우씨? 저는 제 생각들이 다 간파당하는 느낌이라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을 넛지에서 설명해주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민채 씨는요? 저도 그랬고요. 특히 예시를 드는 것들이 일상에서야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채 씨는 그랬군요. 그럼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도 있었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사람들에게 정부의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행위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의 대가만 지불한다면 해당 행위를 계속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것이 넛지의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연우 씨는 어떤가요? 저는 123페이지에 나왔던 문장이 좋았어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은 공에 종착지도 모르는 채 퍼팅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퍼팅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쳤는지 볼 수 있으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작용하는 것이니까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생은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퍼터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더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의 종착지도 모르는 퍼팅 연습에 인생을 비유한 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넛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자, 저희는 이제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라는 첫 번째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민채씨, 이번 코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요? 이번 코너에서는 넛지의 일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넛지의 일부에서는 다양한 넛지의 사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을 바꿔놓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민채씨는 넛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넛지라고 하면 뭔가 완곡한 제안이라고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라는 뜻인데 이 책을 통해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코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인간을 의미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콘과 달리 인간은 예상 가능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민채 씨는 이콘인가요? 인간인가요? 저는 슬프게도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민채 씨가 경험했던 예측 가능한 실수는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원래는 옷만 사려고 쇼핑센터에 갔는데 옷 말고 신발 같은 걸 더 사고 온다던가 그런 게 있고요. 책에서 있었던 예측 가능한 실수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 사고와 차 사고 중에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 그리고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유료 구독까지 하게 된 것, 다이어트를 하면서 친구랑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스스로 안 먹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폭식을 하게 된 것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민채씨.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예측 가능한 실수고 이 넛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민채씨가 말해준 책에서 소개된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이것은 이 책에서 입수 가능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례들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느냐,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살인으로 죽는 사람들과 자살로 죽는 사람들 중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셨다면 아마도 살인 쪽으로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더 쉽게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살인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자살 사건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 조금 더 고민하고 대답하는 것에서 결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 책에서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 시스템은 직감에 의한 반응, 숙고 시스템은 의식적인 사고에 의한 반응인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인간은 주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이코는 숙고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다고는 볼 순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내리는 판단들은 숙고 시스템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전공한 과를 선택할 때, 운전을 할 때 등등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숙고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작동해서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이 숙고 시스템을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무모한 도전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 시스템에 기반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민채씨. 또 민채씨가 이야기했던 그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도 넛지 중 하나에 속해요. 그리고 이는 특별하게도 넛지를 이용한 기업의 교묘한 전략이죠. 이것은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쉽게 바꾸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예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원에 가면 계속 같은 자리에만 앉게 되는 것? 맞아요. 엄청 똑똑하시네요, 민채씨.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쓰신 선스타임님은 읽지도 않는 잡지를 10년 동안 유료 구독을 하셨다고 해요. 또 민채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이어트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세이렌과 율리시즈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세이렌은 유혹의 여신인가요? 맞아요. 세이렌은 노랫소리를 들으면 모두 유혹된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 배의 선장이었던 율리시즈는 밀랍으로 귀를 막고 돛대에 묶어서 자신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다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친구와의 약속에 나가서 폭식해버린 민채씨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있어요. 인간은 유혹에 매우 약한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자기 통제 문제 해결 수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람을 맞춰놔도 자신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거나 일부러 핸드폰을 멀리 두어서 걸어가서 끄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자기 통제 문제 해결 수단에 속합니다. 굉장히 일상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사실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넛지의 3부를 주제로 일광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넛지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크게 스웨덴에서 실시한 정책, 그리고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결혼의 민영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스웨덴에서 실시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자유롭게 펀드를 선택하도록 사람들에게 장려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456가지나 되는 펀드 종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연우 씨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펀드 종류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실지 쉽게 정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못 선택할 것 같아요. 아마 그 456가지의 펀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걸 골라서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은 일단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큰 펀드를 대부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자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을 중심으로 광고하는 여러 실수에 밀려서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작가는 예, 아니요 이렇게 간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야 훨씬 이익률이 높은 펀드를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조지 대통령 때 진행한 의료보험인데요. 마찬가지로 40여 가지의 선택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이 기준값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게 지역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서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런 보험이나 제비뽑기로 당첨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훨씬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이게 무작위로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바꾸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6%의 사람만 다음 해에 선택값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 연우 씨가 말했던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작가는 지적 배정, 즉 3개월간의 처방 이력이 무엇이있는지 보고 그것의 바탕을 통해서 다시 처방을 하는 것과 리캡이라고 해서 한 해마다 발생한 가격과 수수료 등을 통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가격을 저렴하게 바꾸고 효율적이게 약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법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승인 추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너찌의 유명한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장기 기증을 기본값을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고 이야기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다른 선택안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장기 기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값을 그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네. 더하여서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런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한다는 사실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뭔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을 해야 한다. 이런 암묵적인 넛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도 많은 동의 사항들이 있지만 제대로 보지 않고 동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처럼 그냥 동의하는 게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변경해야만 부동의가 되는 거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예시에서는 장기 기증이 뭔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옳은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장기 기증이라고 놓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극단적인 예시로 뭔가 정부의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을 위한 뭔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디폴트 값을 무조건 승인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건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여론에 휩쓸려서 군중심리라는 그런 것에 휘말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넛지의 가장 큰 한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짝 돌려서 선택을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주장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의 민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넛지에 대한 제안보다는 주제 자체가 흥미로워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뭔가 결혼은 그러니까 나라의 허가를 받으면은 뭔가 신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결혼은 공식적인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진짜 왜 공식적인 허가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것이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는 옛날에
봉건적인 그런 사회 질서에서는 이런 허가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에서는 성적 행위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법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그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 간의 결혼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문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면서 결혼에 뭔가 나타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을 통해 여타의 행위, 마음을 강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그 세상에 누구보다 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에 졸혼이라고 해서 결혼한 상태이지만 사실은 남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그냥 형식적인 문제고 사실 실질적인 것까지 강제화할 수 없진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국가가 아닌 지자체나 아니면은 종교단체 같은 데서 스스로 하기로 했을 때 이혼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치도 뭔가 흥미로웠지만 이런 얘기들 속에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통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뭔가 개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법이나 정책의 변화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트렌드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 트렌드에 따라서 사실 법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만 사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법은 사실 말하셨다시피 사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구성원끼리 한 것인데 과연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을까? 시대가 바뀌면서 진리나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는데 과연 진리나 도덕과 선이 존재할까? 그러면 사회 트렌드에 따라서 법을 그렇게 빨리빨리 바꿔도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너치가 쓰인 재미있는 사례들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진짜 이것이 실용적으로 사회 문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담배꽁초로 축구선수 투표하기입니다. 여기 사진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호날두와 메시 중에 자신이 더 좋아하는 축구 선수에 투표를 해라 해서 담배꽁초를 넣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캠페인보다 더 효과적으로 담배꽁초에 버리는 것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아공의 희망 비누 캠페인인데 남아공에서는 뭔가 소독의 문제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비누를 쓰면서 손을 씻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자주 씻고 많이 씻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민채 씨가 재미있는 너찌의 사례들도 소개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고민했던 질문을 함께 던지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민채 씨, 그러면 민채 씨는 이 너찌라는 책을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추천을 하는데 단순히 이 책의 내용이 좋아서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련된 사회 분야와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기는 한데 이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찌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들이 사실은 모두 체계적인 과정에 의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이 체계적인 오류들이 사실은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열린 결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민채 씨 한 줄 평 가능하신가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장기 기증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했던 그런 주제를 많이 생각해봤기 때문에 한 줄 평을 마케팅에서는 좋지만 정책에서는 과연? 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다수의 폭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넛지를 실행하게 된다면 그게 안 좋은 목적으로 쓰였을 때도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한편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연우 씨는요? 저는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꿰뚫는 하나의 잡학사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넛지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레이 파인애플의 정글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